자,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주호영, 서울 절대 안 간다. 혁신이 험지 출마 요구 거부했어요. 자, 국민의힘은 이제 아사리판이 나는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이 말씀을 드렸어요. 민주당이 개혁하고 공천만 잘하면, 제대로 된 민주적인 공천 시스템만 갖추면 다음 총선에서 압승하고 탄핵이 가능하다. 왜냐? 이놈들은요, 국민의힘 것들은 총선만 오면 공천 확산이라는 말이 매번 등장하던 그런 당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지 기반이 없어요. 국민의힘 내부에 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은 자기 사람을 어떻게든 심으려고 할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능구렁이 같은 이 중진 정치인들이 이거를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고, 아사리판이 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축제 분위기,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 공천 과정에서부터 개판 나면 이번 총선 압승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 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시작됐죠. 국민의힘 공천 관련해서 개판 나고 있습니다. 5선 주호영, 험지 출마 요청에 절대 갈 일이 없다. 원래 지역구는 옮기는 법이 아니다.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면 대구에서 마치는 것. 일단은 5선이 한번 대들기 시작합니다. 옮기는 사람들은 그 지역서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로 간다 핑계대고 가는 거지. 또 혁신이가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를 제한하는 방안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3선하고 어디로 가나 들쑤시고 다니면 나라가 엉망이 된다. 현실적이지 않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하고 있는 경상도 중진들 험지 출마해라, 이거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당에서 이렇게 대놓고 죽어라 하는 건 없었거든요. 너무 노골적으로 하니까 주호영 같은 사람들, 서울에서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동네에서는 이 사람 먹어준단 말이에요. 내가 왜? 윤석열의 권력이 무서웠는데 이제 나한테 공천 안 주는 건 확실해졌네? 그 서울로 가라고? 수도권으로 가라고? 가면 개망신 당하는데? 내가 왜 가? 그래, 이제 공천 안 주는 걸로 확정됐으니까 나도 들이받을 거야.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이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12일 만에 박근혜를 만나러 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또 만나러 갔느냐? 대구, 경북, 부울경, 여기에 자기 사람을 심어야 되는데 저렇게 3선, 4선, 5선짜리 능구렁이 중진들이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있잖아. 그럴 때 윤석열이 심는 사람은 박근혜가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만들어야지 저 지방 토 세력들한테 이길 수 있다라는 계산인 거예요. 사실 주호영 같은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가잖아요. 이기면 다시 국민의힘으로 기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도 그렇게 해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의석수는 똑같잖아. 윤석열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검찰 출신, 자기 측근,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면 자기 등 뒤에 칼 꽂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은 자기가 감옥에 집어넣은 45년 구형 때린 박근혜를 만나서 조아리고 악수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짓을 12일 만에, 어떤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만난 지 12일 만에 또 만납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도 하는 건 급하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지지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수의 지분이 있는 놈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거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주호영이 이미 반기를 들었으니 주호영이 되면 국민의힘에 들어간다고 하면 윤석열한테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주호영은 어떻게 하겠어? 만약에 윤석열 탄핵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탄핵파로 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윤석열은. 이렇게 만나서 쇼를 하는 건 그런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구 사람들 잘 봐라. 대구에 박근혜 좋아하는 개 돼지들아 잘 봐라. 박근혜는 나를 좋아한다. 내가 미는 후보를 찍어줘야 된다. 주호영이나 이런 토호 세력들,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들은 박근혜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신호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박근혜는 좋다고 잔디까지 깎았어요. 밀크티 좋아하시는 농도까지 제가 알아서 맞춰놨어요. 이러고 있어요. 한심하죠. 자, 주호영만 얘기가 나오느냐? 용태 압박 장제원의 새 과시, 주말 버스 90대 동원 행사.
장제원 나도 가만히 안 죽는다. 장제원이 간간히 이런 짓을 했었단 말이에요. 새 과시하는 데는 장제원이 최고입니다. 1인자예요. 인원 동원하는 능력 장제원이 1인자입니다. 이 인간이 작년 7월에요. 이준석 대표 중징계로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해졌을 때 이때 버스를 모아서 버스 23대 1100명을 모아서 함양에 놀러 갔어요. 이때 사진 찍고 뭐하고 여원 산악회라고 있습니다. 1100명 모아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어떨 때가 있었냐. 친윤 투톱으로 불렸던 권성동과 갈등설이 불거졌을 때 또 버스 사진을 한번 보여줍니다. 이 당시에 권성동이랑 친하다라고 했는데 권성동이 아니라 김기현을 밀어줬잖아. 그래서 김장연대 들어보셨죠? 기억나시죠? 김장연대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란 말이에요. 이때도 부산과 경남에서 버스 60대 3천여 회원들이 합천회관에서 우정을 나눴다 이러면서 SNS에 사진을 쓱 올렸어요. 이런 사진이죠. 물론 다 아줌마 아저씨들인데 아무튼 장제원의 이 동원력은요 최고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인요한 혁신위 원장이 중진들 영남권 중진들 험지 좀 출마해 희생해 대통령 사랑한다 하면 희생해. 대통령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윤석열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윤석열 밑에 붙어 있었던 거지 사랑하지 않아. 뭐 어떻게 붙어 있겠어. 자기를 내치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충성을 바쳤는데 나보고 지금 죽으라고? 서울로 출마하라고? 미쳤어? 이번엔 90대 동원해서 행사를 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능구렁이들의 반항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윤석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이준석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 망가지는 거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 민주당이라고 뭐 조용하냐? 그렇지 않지. 이상민에 이어 이원욱도 탈당지사, 김종민도 역대 가장 불공평한 공천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대표 수박들이 언론에 나와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원욱이 도저히 민주당은 개선해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갖게 되는 의원들이 생긴다면 저를 포함해서 또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김어준 공장장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을 개선한다고 쓰고 나의 공천이라고 읽는다. 민주당 개선이 안 된다라는 건 나한테 공천을 안 준다. 이 뜻이라는 거죠. 비명계 의원들이 공천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혁신계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이유 자체가 비명계 의원들이 민주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들이지 탈당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의원들이 아니라는 것이 대전제다. 혁신계라고 불러달라는 거야. 뭘 혁신하려고 했지? 대의원제 유지하자. 그게 혁신이야? 혁신을 요구한 게 뭐가 있어? 이재명 흔들기 말고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역풍 타령하면서 개혁 입법하는 거 전부 다 방해했던 인간들이 자기들을 혁신계라고 불러달라고 해. 진짜 뻔뻔하지 않아요?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도 조응천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하는 소문들이 많이 들리더라. 또다시 혁신계 의원 저격 공천, 자객 공천의 한 명으로서 등장하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 경선에서 이기면 되잖아. 경선시키는 것도 징징거려. 단수 공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혁신이야. 나 당수 공천 해주는 것만이 혁신이다. 혁신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어. 김종민도 방송에 나와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야 이거 민주당 변화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을 펼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 이재명 정치는 아니라고 본다. 이래서 만약에 탈당을 하든 신당을 만들든 그건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 참 진짜 구차하다 구차해. 민주당이 변화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안 해. 이건 뭐야? 나한테 공천을 줘야 되는데 안 줘. 나한테 단수 공천을 줘야 되는데 경선을 붙여. 그 얘기예요. 얼마나 구차합니까? 그러면서도 이준석 정치가 새로운 정치,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비전은 절대 아니다. 조응청도 이준석하고는 간극이 너무 멀다. 같이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수박놈들이 탈당을 지금 계속 시사하면서 이준석하고 손잡는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금태섭 양양자 신당? 이쪽으로 가려나?
김종민은 제가 보기에 이번 민주당 공천이 역대 민주당 공천 중에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선 붙여준다니까. 경선을 해. 그럼 뭐 불공정해. 경선 룰 따라서 하면 되지. 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자꾸 뭔가를 만지려고 한다. 지금이 총선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무슨 뭐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공천 룰을 어떻게 바꾸고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토론을 한다. 시스템 공천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이다. 평가해야지. 지금 현역 의원들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해야지. 그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평가하면 안 된대. 아니 5개월 앞으로 남았는데 뭐 평가를 핫살려고 자꾸 하고 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야. 공천 룰 바꾸고 이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토론을 한대. 불만이야.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가 불만이야. 아니 왜 토론을 해 자꾸. 위에서 까는 거지. 토론하지 마. 이게 국회의원입니다. 토론한데 자유롭게 토론하는 게 문제다. 미친 인간 아니야. 미친 인간. 민주당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걸 시비 거는 인간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진짜. 나 불만이야. 야, 사람들이 너무 자유롭게 토론을 하잖아. 공천 룰 바꾸는 거 막 토론하고, 평가하는 거 막 토론하고 말이야. 지금 총선이 5개월 앞인데 옛날 하던 대로 그냥 딱딱 단수 공천 줄 걸 줘야지. 왜 자유롭게 토론질을 하고 있어?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니야? 제재해야지.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죠.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있다. 이른바 개딸이라고. 그래서 전 지역구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비판하는 모든 의원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낙선하겠다고 사진 붙이고 다닌다. 그런데 이거를 가만 놔두고 있다. 우리 지도부가.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제지해야 하는데 심지어는 당직자들도 가담을 한다. 자,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개딸로 일단 다 몰아서 이거를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재명 대표 비판하면 낙선시키겠다라고 사진 붙이고 다녀. 니네 지지자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를 경선을 할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수고 이상한 사람들이면 문제가 될 거고 네가 이길 거고 이런 사람들이 다수면 네가 질 거 아니야. 그게 민주주의 아니요?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제지를 해야 된대. 자유로운 토론도 불만이고 유권자들, 당원들의 자유로운 표현도 불만이고 그냥 독재 이걸 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어떻게 민주당 국회의원입니까? 진짜 웃기잖아요. 민주당의 대표 수박들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알아서 나가줘야지. 뭐 금태섭이랑 손을 잡든 이준석이랑 손을 잡든 뭐 윤석열이랑 손을 잡든 알아서 하시고 나가세요. 그리고 얘네들이 나가주면 고마운 게 국민의힘이나 이쪽 애들은 이재명을 싫어하는 민주당 출신이니까 몸값을 초반에 좀 높게 쳐준단 말이야. 민주당에서도 이재명을 이렇게 싫어합니다. 중도들한테 먹힐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아. 나가봐. 국민의힘 달고 나가봐. 되나? 안 됩니다. 땡큐. 정리되고 있어.